여러분, 혹시 아침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왜 일본 사람들처럼 건강하게 오래 살지 못할까? 오늘 아침 드신 밥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된장찌개, 밥 한 공기, 김치 한 조각.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따뜻한 아침 풍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는 90살, 100살 노인들이 밭을 갈고 손주들과 함께 웃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처음으로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잠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장수의 비결이라고 알려진 그 음식들. 잘못 드시면 콩팥을 망가뜨리는 독이 됩니다. 제 응급실에 실려온 66살 박영자님은 평생 건강하다고 자부하셨습니다. 일본 건강 프로그램을 매일 챙겨보시고 그 방법대로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남편분이 쓰러진 아내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의식이 가물가물한 상태였습니다. 칼륨 수치가 치사량을 훌쩍 넘어 심장이 멈추기 직전이었습니다. 원인은 놀랍게도 매일 정성껏 챙겨 드시던 바로 그 건강식품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5년간 대학병원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수많은 응급 환자의 생사를 지켜봐 온 의사 최준혁입니다. 유튜버가 아닙니다. 25년 동안 응급실과 투석실에서 환자를 직접 치료해 온 의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여러분이 병원 침대가 아닌 공원 벤치에서 손주의 손을 잡고 앉아 계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일본 장수 노인들이 매일 먹는 식품 3가지와 그것을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는 방법으로 드시는 올바른 방법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 클릭 한 번이 오늘부터 내 콩팥을 지키겠다는 굳은 다짐입니다. 여러분, 콩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기능의 70%가 망가질 때까지도 아프다는 내색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미련하고 착한 장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내 콩팥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 생각 지금 당장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3가지 장수식품 하나하나 들으시다 보면 등골이 서늘해지실 겁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 저녁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고구마 좋아하십니까? 달콤하고 포슬포슬한 그 맛. 겨울이면 군고구마 하나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지 않으십니까? 일본 오키나와 장수 마을에서 100살이 넘은 노인들이 가장 즐겨 먹는 식품이 바로 이 고구마입니다. 실제로 오키나와 주민들의 식단을 분석한 연구에서 고구마는 그들의 주식에 가까울 만큼 자주 등장했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식이섬유가 혈당을 안정시키며 콩팥의 독소를 걸러내는 능력을 돕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안심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고구마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콩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시한폭탄과 같은 함정입니다. 바로 칼륨입니다. 고구마 한 개에 들어있는 칼륨의 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500에서 700mg입니다. 일반적인 성인의 하루 권장 칼륨 섭취량이 약 3500mg이니 고구마 한 개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의 거의 20%를 섭취하게 됩니다. 건강한 콩팥을 가진 분에게는 이것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에게는 이 칼륨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몸 안에 쌓입니다. 그릇에 물을 계속 붓는데 그릇에 구멍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넘칩니다.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심장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끝이 저리고 입술이 떨립니다. 그 다음에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장이 멈춥니다. 완전히요. 66살 박영자 님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박영자 님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오신 정말 따뜻하고 인자하신 어머니셨습니다. 늘 검소하게 사셨고 비싼 영양제보다는 자연 음식이 최고라고 믿으셨습니다. 일본 건강방송에서 고구마가 장수 식품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후로 매일 아침 고구마 2개를 쪄 드셨습니다. 우리 동네 시장에서 파는 제일 좋은 고구마만 골라서 정성껏 쪄서 꼭꼭 씹어 드셨습니다. 본인은 이것이 건강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라고 확신하셨습니다. 반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밤에 갑자기 가슴이 쿵쿵쿵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혀 일어서려다 바닥으로 쿵 하고 쓰러지셨습니다. 놀란 남편분이 달려왔을 때 박 영자님은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측정한 혈중 칼륨 수치 7.3이었습니다. 정상 수치는 3점에서 5.4입니다. 치사량을 훌쩍 넘긴 수치였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서는 불규칙한 파형이 화면을 가득 채우며 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제가 직접 처치에 들어갔습니다. 보호자인 남편분이 복대서 바지 자락을 꼭 쥐고 울먹이셨습니다. 선생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선합니다. 다행히 박영자님은 그날 밤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퇴원 후 눈물을 훔치시며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건강하게 살려고 그런 거였는데 제가 어떻게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보가 없는 것의 무서움입니다. 좋은 음식도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독이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나도 혹시 그런 것은 아닐까 걱정되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바로 댓글창에 고구마라고 두 글자를 적어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지금부터 올바르게 먹겠다는 첫 번째 다짐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안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고구마를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고구마보다 훨씬 더 교활한 장수 식품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목격한 그것도 건강에 가장 좋다고 알려진 바로 그 식품이 콩팥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장수 식품은 바로 미역과 다시마입니다. 여러분, 미역국 좋아하십니까? 생일이면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미역국. 아직도 그 냄새가 기억나십니까? 뽀얀 국물 위에 참기름 한 방울, 그 구수하고 따뜻한 맛. 일본에서는 와카메, 우리나라에서는 미역이라고 부르는 이 해조류가 일본 장수 마을 주민들의 밥상에 빠지지 않는 핵심 식품입니다. 요오드, 칼슘, 마그네슘, 철분,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고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역과 다심에도 고구마와 마찬가지로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될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트륨입니다. 미역국을 끓일 때 간을 맞추기 위해 넣는 소금이나 국간장, 거기에 이미 자연적으로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는 해조류 자체의 성분까지 더해지면 의외로 높은 나트륨이 콩팥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건강한 콩팥은 이 나트륨을 걸러내고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그런데 콩팥 기능이 저하된 분에게는 이 과정이 느려집니다. 체내에 나트륨이 쌓이면 수분이 함께 쌓입니다. 발이 퉁퉁 붓고 얼굴이 부석부석해지고 혈압이 오릅니다. 혈압이 오르면 그 압력이 다시 콩팥의 미세한 혈관을 압박합니다. 하수관의 압력을 너무 강하게 주면 결국 관이 터지듯 콩팥의 작은 혈관들이 하나씩 손상됩니다. 마치 50년 된 낡은 수도관에 갑자기 고압의 물을 흘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이 더 무섭습니다. 다심에는 요오드가 매우 풍부합니다. 갑상선 기능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일부러 챙겨 드십니다. 그런데 콩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요오드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갑상선 기능 이상이 발생하고 이것이 콩팥의 여과 능력에 추가적인 부담을 줍니다. 두 가지 피해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0살 김명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정년 퇴직 후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던 분이셨습니다. 체격이 좋으시고 등산도 즐기시고 젊은 사람 못지않게 정정하셨습니다. 유일한 낙이 아침마다 아내분이 끓여주시는 다시마, 우린 국물로 밥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일본 사람들이 장수하는 이유가 해조류 덕분이라고 하더니 사후이 그 다음 날부터 아내가 매일 다시마 국물을 진하게 우려내어 국을 끓여 주셨다고 합니다. 3개월쯤 지났을 무렵 김명수님은 등산을 하다가 이상하게 숨이 가빠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겠지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차고 밤에 누우면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양쪽 발목이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서 양말을 신기가 힘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발등을 눌러보면 눌린 자국이 한참이 지나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찾으신 날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5.8이었습니다. 정상 수치는 1.2 이하입니다.
콩팥 기능이 이미 정상의 30%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콩팥이라는 정수기 필터가 60년의 오염물질을 감당하다 결국 절반 이상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김명수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하게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먹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눈빛을 저는 절대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아침마다 미역국이나 다시마 국물을 드시고 계신 분 계십니까? 지금 댓글창에 미역이라고 두 글자를 적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현재 식습관을 제가 파악해야 더 정확한 안내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구마와 미역이 느린 독이었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번째 장수식품은 예고도 없이 콩팥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히는 등 그야말로 침묵의 파괴자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것을 들으시는 순간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아, 나도 저것 매일 먹는데 추 하고 말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된장과 나토입니다. 된장이라는 말 듣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구수한 된장찌개. 일본에서는 미소라고 부르고 나토와 함께 장수식품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효식품이라 장 건강에 좋고 콩 단백질이 풍부하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된장 안에 나트륨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된장 한 큰술 약 18g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무려 800mg입니다.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인데 된장찌개 한 그릇만으로도 그 절반 가까이를 채웁니다. 거기에 김치를 곁들이고 국간장으로 간을 한 국을 한 그릇 더 드신다면 아침 식사 한 끼만으로 하루 권장량을 이미 초과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나토입니다. 나토 안에는 비타민 K2가 풍부합니다. 이 비타민 K2 혈액 응고와 뼈 건강에 좋다는 것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이 비타민 K2가 혈관 석회화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혈관 석회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랑말랑하고 탄력 있어야 할 혈관이 마치 오래된 고무 호스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고무도 아닙니다. 돌처럼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돌처럼 굳어버린 혈관은 혈액을 제대로 운반하지 못합니다. 그 손상이 콩팥의 세밀한 혈관까지 뻗어나가면 콩팥의 사구체, 즉 여과망이 하나씩 찢겨나갑니다. 그물망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그물로는 아무것도 걸러낼 수 없게 됩니다. 서울에 사시는 65살 이정숙님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교직에 계셨던 분으로 시에서 규칙적인 생활과 건강한 식단으로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시던 분이셨습니다. 일본 건강 다큐멘터리를 즐겨보시고 된장과 나토를 매일 빠짐없이 챙겨 드셨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시던 된장찌개를 아침 저녁으로 드셨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에서 문제가 발견된 것은 이정숙 님이 정년 퇴직 후 1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40이었습니다. 정상은 90 이상입니다. 반 이하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정숙 님은 아무런 증상이 없으셨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콩팥은 절대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기능의 70%가 파괴될 때까지도 묵묵히 일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가장 미련한 장기입니다. 이정숙님은 검사 결과를 보시고 손을 부들부들 떨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건강하게 살려고 그토록 노력했는데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그 눈물을 보는 순간 저는 이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알려드려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침마다 된장찌개를 드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지금 댓글창에 된장이라고 두 글자를 적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지금 바로 카카오톡 가족 단체 채팅방에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을 겁니다. 매일 된장찌개를 드시는 어머니, 혹은 나토를 매일 챙겨 드시는 아버지. 그분들이 이 정보를 모른 채 내일 아침 또 그 음식을 드신다면 그 책임의 일부는 알고도 말하지 않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이거 꼭 봐. 한마디만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자녀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부모님께 이 영상을 보내드리십시오. 유산보다 더 크고 값진 선물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고 너무 무서워서 냉장고를 열고 고구마도
미역도, 된장도 전부 버리고 싶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들은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문제는 방법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드셨기 때문에 콩팥이 망가진 것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이 음식들은 진짜로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는 장수식품이 됩니다. 이제부터 공포가 아닌 희망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깊은 안도의 숨을 한번 내쉬셔도 좋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한 방법이. 오늘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환자분들께 알려드리는 그 방법을 지금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최순자님, 67살, 경북 안동에서 오신 분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 크레아티닌 수치가 3점이었고 사구체 여과율이 28이었습니다. 투석을 거의 시작해야 할 단계였습니다. 그분께 제가 드린 처방은 약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딱 3가지 방법이었습니다. 3개월 후 최순자님이 외래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고 발걸음이 가벼우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크레아티닌이 1.8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50이 넘었습니다. 최순자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요. 어제는 동네 뒷산방까지 올랐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의사로서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이 바로 이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방법을 실천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비우기입니다. 고구마는 껍질을 벗기고 잘게 썬 후 물에 1시간 이상 담갔다가 그 물을 버리고 드십시오. 이렇게 하면 칼륨이 물속으로 빠져나가 최대 30%에서 50%까지 줄어듭니다. 두 번째, 바꾸기입니다. 된장찌개를 드실 때는 된장을 평소의 절반만 넣으십시오. 그리고 국물은 드시지 마십시오. 건더기만 드십시오. 나트륨의 70%가 국물에 있습니다. 미역은 충분히 물에 불린 후 흐르는 물에 2번 이상 헹구어 드십시오. 그 과정에서 나트륨이 대부분 씻겨 나갑니다. 세 번째, 채우기입니다. 하루 8컵 약 1500에서 2000ml의 물을 나누어 마십시오. 물은 콩팥이 독소를 씻어내는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1컵, 식사 후 30분에 1컵, 취침 전 1컵. 이 3가지 돈이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재료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3가지를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이 제 진료실에서 보내주신 후기를 들어보십시오. 2주 후에는 아침마다 퉁퉁 부어있던 발목에 주름이 잡히기 시작했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한 달 후에는 양말 자국이 거의 남지 않게 되었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3달 후에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내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본 장수 노인들이 매일 먹는 3가지 식품의 두 얼굴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첫째, 고구마는 칼륨 폭탄이 될 수 있지만 물에 담가 칼륨을 빼면 진짜 장수식품이 됩니다. 둘째, 때유 미역과 다시마는 나트륨과 요오드의 과잉이 문제이지만 충분히 헹궈 드시면 콩팥을 돕는 보약이 됩니다. 셋째, 된장은 나트륨 과다가 문제이지만 절반만 넣고 국물 없이 드시면 발효에 좋은 점만 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된 방법으로 이 음식들을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 차이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에 건강이라고 2글자를 남겨주십시오. 그 2글자에는 어떤 명약보다 더 강력한 치유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다 적으셨습니까? 좋습니다. 좋아요 버튼을 한 번만 꾹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 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제 원격 진료 환자로 등록하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수속입니다. 진료비는 평생 무료입니다. 가족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온 가족이 함께 이 방법을 실천하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매일 마시는 그 따뜻한 차 한 잔이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차가운 투석실 침대가 아니라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공원에서 귀여운 손주의 손을 잡고 걷는 여러분을 뵙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가족 모두 늘 강건하시고 하루하루가 활력으로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평생 건강주치의 최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